펄 시스터즈로 대한민국을 뒤흔들며 초특급 인기 스타가 되고 이후 모두가 부러워할 만한 당시 재계순위 10위의 재벌 총수의 아내가 되어 화려한 인생을 살아온 배인수는 오히려 잘못된 결혼으로 자신의 인생이 꼬이고 비참해졌다며 과거를 회상했습니다. 그녀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올해 나이 76세, 만으로는 74세가 된 배인수는 1948년 경북 포항시에서 태어났습니다. 배인수는 여고 시절 연예계 매니지먼트 쪽에서 일하는 친오빠의 지인을 따라 미팔군 가수 오디션 행사에 구경차 놀러 갔는데 그때 락의 대부 신중현을 처음 보게 됩니다. 배인순과 동생 배인숙 자매는 어렸을 때부터 노래도 잘하고 춤도 잘 췄는데 그래서인지 배인수는 신중현을 보자마자 이분에게 노래를 배우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고 하죠. 그렇게 신중현을 찾아간 배인순 자매는 결국 신중현 사단에 들어가게 되었고 이후 신중현이 붙여준 이름 펄 시스터즈로 1968년 데뷔를 하게 됩니다. 이때 배인순의 나이 21살이었죠. 펄 시스터즈는 신중현 작사 작곡에 니마, 커피 한 잔 등을 잇따라 데이트시키며 단숨에 스타의 반열에 올랐고 데뷔 이듬해인 1969년엔 MBC 10대 가요제 가수왕에 오르게 됩니다. 1960년대는 트로트가 주를 이루던 시절이라 신중현이 만든 노래들은 실험에 가까운 모험이었고 음반 제작사 관계자도 펄 시스터즈의 노래에 대해 이런 노래로 어떻게 장사를 해먹겠냐며 처음에는 무척이나 회의적이었다고 하죠. 그런데 예상을 완전히 뒤엎고 펄 시스터즈의 1집 앨범은 100만 장이 넘게 판매가 되며 그야말로 초대박을 터뜨리게 됩니다. 펄 시스터즈 데뷔 당시 언니 배인수는 중앙대학교 3학년, 동생 배인숙은 명지대 1학년 재학 중이었는데 당시는 대학 출신의 가수조차 드물던 시절이었고 특히 명문대 여대생이라는 배경은 펄 시스터즈의 커다란 프리미엄이 되었다고 하죠. 게다가 두 사람 모두 165cm가 넘는 늘씬한 키와 서구적인 몸매, 그리고 미팔군 무대에 서며 다져진 그녀들만의 세련된 무대와 시원시원한 가창력은 트로트가 주류였던 기성가요계에 신선한 충격을 선사하며 이들 자매를 일약 톱스타로 만들어줍니다. 그렇게 펄 시스터즈는 발표하는 음반마다 대박을 터뜨리며 승승장구했고 이런 엄청난 인기에 힘입어 당시 펄 시스터즈가 메이저 음반사인 지구레코드로 전속을 옮길 때는 50만원의 계약금을 받아 화제가 되었습니다. 당시 서울의 고급주택 한 채가 10만원 안팎에 거래되던 시절이었다고 하니 고급주택을 5채나 구입할 수 있는 엄청난 계약금에 화제가 될 만도 했었죠. 그만큼 당시 펄 시스터즈의 인기는 하늘 높은 줄 몰랐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인기와 함께 펄 시스터즈는 트로트를 불러달라는 요청도 많이 받게 되었고 결국 자신들이 추구하는 음악과는 다른 노래들을 불러야 하는 상황이 생기면서 배인수는 차츰 국내 가수 활동에 딜레마를 느끼게 되었다고 하죠. 쉴 틈 없이 계속되는 방송활동과 기자들의 취재 경쟁 역시 펄 시스터즈 자매를 지치게 했습니다. 그렇게 펄 시스터즈는 1971년 새로운 변화를 모색하며 일본 진출을 시도했다가 결국 무산되고 1974년 미국행 비행기에 오르게 됩니다. 배인수는 뉴욕 브로드웨이에서 재즈 발레, 탭댄스, 기타 레슨 등 한국에서 배우지 못했던 것들을 배울 수 있게 되었는데 당시 배인수는 자신이 그렇게 뉴욕에서 공부를 하며 생활할 수 있다는 자체가 마냥 꿈 같고 너무나 신나는 경험이었다고 하죠. 그런 이유로 펄 시스터즈는 한국에서 걸려오는 연예계 관계자들의 섭외 요청을 다 마다하고 계속 미국 생활을 이어나갔습니다. 그러던 중 지인의 소개로 몇 번 만난 배인순의 전 남편이자 당시 동아그룹 후계자였던 최원석이 배인순을 데리러 아예 미국으로 직접 왔다고 합니다. 그때 배인순의 나이 29이었고 당시로서는 결혼 정년기를 한참 지났던 시기라 배인순 역시 마음속으로 언젠가는 결혼을 해야 할 텐데 라고만 막연히 생각을 하고 있던 찰나에 최원석이 자기에게 프로포즈를 하러 미국으로 온 것에 마음을 정하고 결혼을 결심했다고 하죠. 그렇게 두 사람은 1976년 결혼식을 올렸고 결혼과 함께 펄 시스터즈의 활동은 짧고 굵게 그렇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당대 최고의 톱스타 가수가 재벌가로 시집을 가는 한편의 드라마 같은 결혼이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배인수는 자신의 인생이 이때부터 꼬이기 시작했다고 고백한 바 있습니다. 결혼 초 남편의 사업은 승승장구했고 배인순도 아들을 낳는 등
처음에는 모든 것이 완벽했었다고 하죠. 그런데 사실 배인수는 결혼식 패백 때부터 시어머니에게 불려가 야단을 맞으며 최원석과의 결혼 생활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배인순이 톱스타 가수였는데도 시집을 올 때 돈을 많이 챙겨가지 못했는데 그런 며느리에 대한 시어머니의 불만의 표출이었죠. 게다가 시어머니와 함께 신우이가 항상 남편과 배인순 사이에서 이간질을 하며 배인순을 괴롭혔다고 합니다. 이런 분위기에서 남편이 자상한 애처가였으면 좋으련만 최원석은 오히려 그와는 정반대였습니다. 배인수는 결혼 후 한 마리 늑대였던 남편의 본색을 알아차리기까지 그리 오래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고 직접 고백한 바 있죠. 결혼 초기 배인수는 재벌가의 큰 살림살이를 해야 하다 보니 집안일에만 신경을 쓰느라 처음에는 남편이 밖에서 무슨 짓을 하고 돌아다니는지 전혀 모르고 있었다고 합니다. 오히려 아내인 배인순보다 다른 주변 사람들이 최원석의 여성 편력을 먼저 알아차리고 있었다고 하죠. 그렇게 결혼 후 서서히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된 배인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을 위해서 절대 이혼만은 하지 않겠다는 각오로 참고 버텼다고 합니다. 그런데 적반하장으로 최원석은 아직 배인순의 아이들이 초등학생이던 시절 이혼을 하자고 먼저 요구했다고 하죠. 아이들에게 한부모 가정은 절대 만들어주지 않으리라고 결심한 배인수는 지금까지 10년을 참았으니 앞으로 10년만 더 참으면 나중에는 남편이 결국 제자리로 돌아오겠지 라는 생각에 이혼 요구를 거절했다고 합니다. 배인순이 이혼을 안 해주자 당시 최원석은 가족여행의 여비서를 대동한 후 배인순에게 정사의 흔적을 고의적으로 보여주며 이혼을 노골적으로 강요하는 등 정신적으로 배인순을 괴롭혔다고 하죠. 당시 배인순은 이런 자신의 비참한 처지를 아무에게도 말할 수가 없어서 혼자서 아픔을 견디고 이를 악물었다고 합니다. 이런 얘기를 친정엄마한테 하면 엄마의 억장이 무너질 것을 잘 알기 때문에 엄마에게조차 말할 수 없었고 당시 유일하게 친오빠에게만 이런 사정을 말했는데 친오빠는 그래도 네가 버텨야 한다며 계속해서 배인순에게 결혼 생활을 이어가라고 조언을 했다고 하죠. 당시는 이혼이 지금처럼 흔하던 시절도 아니었고 게다가 유명 여가수가 이혼녀 꼬리표를 달고 평생을 살게 된다면 그 또한 감당하기 힘든 부분인 것은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친오빠 입장에서는 그저 동생에게 참으라고 밖에는 달리 해줄 수 있는 조언이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배인순을 힘들게 했던 부분은 또 있었습니다. 워낙 재벌가 큰 살림이라 당시 집에는 이를 돕는 객 식구들만 10명이 넘었었는데 그런 집안일을 하는 사람들조차도 자신들에게 월급을 주는 보스가 최원석이다 보니 배인순에 대한 태도가 그렇게 우호적이지만은 않았었다고 하죠. 그렇게 배인순은 자기 방 안에서는 너무 외롭고 고독해서 울을지언정 방을 나서는 순간은 아무렇지도 않은 척하며 그 큰 집에서 혼자 외롭게 지옥 같은 결혼 생활을 참고 버텼습니다. 이미 남편으로부터 이혼 요구를 받은 순간 배인순은 앞으로 여자 배인순의 삶은 없을 것이라는 생각에 서글프기도 했지만 오직 아이들만을 생각하며 참고 이겨냈다고 하죠. 그렇게 또 다시 10년을 더 버텨 결혼생활 20년을 넘긴 배인수는 결국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한계점에 도달하게 되었고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이혼을 해주기로 마음을 먹게 됩니다. 그런데 하필 그 시기가 이혼 도장을 찍기에는 결코 좋은 시기가 아니었습니다. 1994년 동아건설이 시공한 성수대교가 붕괴되면서 당시 동아그룹에 대한 국민적인 공분이 커져 있던 상황이었고 1997년 IMF 등 외환위기까지 터지면서 공사 문제로 유동성 위기를 겪게 된 동아그룹은 결국 최악의 경영난에 봉착하며 파산 절차에 들어가기 시작한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하필 그런 좋지 않은 상황에서 배인순이 남편을 상대로 위자료 30억 원과 재산 분할 320억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으니 만족할 만한 결과를 기대하기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웠죠. 결국 소송전을 이어가봤자 별로 얻을 게 없다는 판단에 배인수는 1998년 소송을 취하하고 전격 합의이혼으로 결혼 생활을 마무리합니다. 양측 변호인들은 배인순이 위자료나 재산 분할 등 어떤 조건도 합의서에 달지 않았다고 밝혔죠. 사실상 법적으로는 배인순이 최원석으로부터 단 한 푼의 돈도 받지 못한 모양새로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어준 최악의 마무리였습니다. 그렇게 결혼 생활을 정리한 배인순은 결국 최원순으로부터 25억을 받았다고 알려져 있죠. 이혼 당시 배인순의 큰아들과 작은아들은 해외에 있었고 고등학생인 막내아들만 배인순이 데리고 나와 키웠다고 합니다. 배인순의 막내아들은 언어장애와 청각장애가 있었기 때문에
배인수는 더더욱 아들이 홀로 서기를 잘할 수 있도록 호되게 아들을 꾸짖으면서 교육을 시켰다고 하죠. 그렇게 배인수는 아들을 밥해 먹이기 위해 장을 보러 가는 일을 제외하고는 이혼 후 5년간 집 밖 출입을 하지 않고 사람들을 만나지도 않으면서 은둔 생활을 이어나갔다고 합니다. 사람들을 만나 억지로 웃어야 하는 것이 더 힘들기도 했지만 아이들과 했던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아이들에게 이혼의 상처를 준 것에 대해 엄마로서 죄책감을 느끼면서 그렇게 사죄하는 마음으로 창살 없는 감옥에서 사는 것처럼 자신을 혹독하게 내몰았다고 하죠. 이혼 후 배인수는 신문이나 잡지 등 자신의 속을 시끄럽게 만드는 그 어떤 외부 소식도 알고 싶지가 않아서 TV 뉴스만 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은둔 생활을 하는 중에도 배인수는 믿었던 사람에게 사기를 당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당시 아무와도 연락을 하지 않고 있던 배인순에게 유독 잘해주던 여성 지인이 있었고 배인순도 그 지인을 의지하고 믿었었다고 하죠. 그렇게 배인수는 그 여성에게 15억이라는 거액의 돈을 맡기게 되는데 이후 그 여성은 돈을 가지고 잠적을 해버립니다. 이혼의 아픔을 극복하지도 못한 상황에서 유일하게 믿고 의지했던 지인에게도 사기를 당한 배인숙은 당시 너무나 상처와 상실감이 심해 그냥 약이라도 먹고 눈을 감아버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계속해야 했을 정도로 정신이 피폐해진 상황이었다고 하죠. 그런데 아직 어리고 자신의 보살핌이 필요한 막내 아들을 생각하니 눈을 감을 용기가 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다시 정신을 차리고 운동을 하면서 배인수는 다시 한번 용기를 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시기 우연찮게 임재범의 노래 비상을 듣게 되었고 배인수는 나도 이제 세상으로 나가고 싶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고 하죠. 그런데 이미 끝난 줄 알았던 전 남편과의 갈등은 다시 불붙기 시작합니다. 이혼 후 배인순의 첫째 아들은 아버지 최원석 회장 밑에서 자라면서 결혼까지 했는데 당시 최원석이 장은영 아나운서와 재혼을 하며 아이의 새엄마가 된 상태였고 그렇게 배인수는 아들의 결혼식에도 참석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신세가 되고 맙니다. 당시 상황에 대해 배인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 뱃속으로 낳은 큰아들 결혼식에도 참석하지 못하는 어미의 심정은 아이를 낳아보지 않은 사람은 모를 거예요. 그렇지만 엄연히 부모가 있는 마당에 제가 가서 결혼식을 해방 놓고 싶지는 않았어요. 라며 씁쓸해했죠. 이 시기 배인순을 부추겨 결혼 생활에 대한 책을 내보자고 꼬시는 사람들도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배인수는 이혼 후 5년 만인 2003년 자전적 에세이 30년 만에 부르는 커피 한 잔을 출간하게 되었고 이 책에서 배인수는 작심하고 결혼 생활 내내 이어진 시부모와의 불화와 최원석의 화려한 여성 편력 등을 폭로했습니다. 20년이 넘는 결혼 생활 내내 꾹 참고 말하지 못했던 마음속 울분을 드디어 세상에 시원하게 털어놓은 것이죠. 배인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재벌 사모님, 헐 시스터즈, 이젠 다 버리고 싶어요. 그리고 배인순 그 자체로 다시 시작하고 싶습니다. 이 책의 지피를 끝마쳤을 때는 해묵은 먼지를 털어내고 새롭게 인생을 디자인하는 느낌이 들어서 정말 홀가분했어요. 이제는 어떤 굴레에서도 벗어나 자유롭게 살 수 있다는 자신감이 듭니다. 제 숨통을 조르고 허리를 조였던 답답한 옷을 훌훌 벗어 던지고 자유롭고 즐겁게 새 출발하겠습니다. 그런데 책의 출간과 함께 파장 또한 만만치 않았습니다. 배인순의 책에 대해 최원석 측이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고 결혼에 관한 자신의 입장을 피력하고 나섰고 이에 대해 배인순도 최원석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결국 배인순의 책으로 인해 다시 한번 두 사람의 결혼생활 문제가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들었고 배인순의 아들들도 어머니가 아닌 아버지 최원석의 편을 들기 시작했습니다. 배인순의 큰아들은 언론을 통해 어머니의 자제를 호소하면서 어머니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습니다. 배인순은 최원석을 향해 아이를 앞세워 나를 공격하는 비겁한 행동을 그만두라고 목소리를 높였지만 결국 배인순은 책을 출간하면서 오히려 친아들들과도 사이가 소원해지는 역풍을 맞게 됩니다. 배인순은 당시 상황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쨌든 아이들의 버팀목이 되어줄 사람은 아버지인데 제가 그런 책을 낸 것이 후회가 됩니다. 사실 누군가의 꼬임에 넘어가 책을 쓰게 됐어요. 라며 뒤늦게 책을 낸 것을 후회하기도 했죠. 배인순의 안타까운 가족사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이혼 직후 배인순의 어머니는 세상을 떠나셨는데 딸이 이혼을 하려 한다는 소식을 들은 후부터 배인순의 어머니는 말문을 닫고 사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배인순의 어머니도 딸의 불행을 속으로 울면서 안타까워하시다가 결국 딸의 이혼 소식을 듣고 눈을 감으셨으니 배인순에게는 평생 한으로 남을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렇게 배인순은 이혼 5년 만에 세상으로 나와 책을 출간하고 논현동에 레스토랑을 오픈하며 사업가로 제2의 인생을 살 준비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혼의 아픔을 딛고 혼자서 처음 해보는 장사는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처음 배인숙의 레스토랑은 카페였지만 주변 사람들의 의견을 계속 반영하며 사업을 하다 보니 어느 순간 그 카페는 술집으로 변해 있었다고 하죠. 배인수는 성격상 술집이 자기와는 너무 맞지 않아서 마음고생도 해야 했고 세상 물정도 모르고 세상으로 뛰어들었던 배인수는 이후에도 여러 차례 사기를 더 당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혼 후 배인순이 사기당한 금액만 무려 40억 원이 된다고 하죠. 배인수는 이혼으로 최원석에게 받은 25억 중 세금으로 4억을 냈고 나머지는 그 전에 벌어둔 돈들까지 모두 사기로 날려버린 셈입니다. 이처럼 계속되는 인생의 시련과 인간관계의 상처로 인해 배인수는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배인수는 당시 상황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비난하면서 왜 저런 선택을 했을까 이해를 못했지만 제가 막상 낭떠러지 앞에 내몰리니 그래 이 정도 살았으면 된 거지 더 살아서 뭐 하겠어 라는 생각이 저절로 들더라고요. 라며 인생의 모진 풍파 속에서 극단적인 생각을 고민했던 지난날을 회상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배인순에게 더 큰 비보가 들려옵니다. 2013년 배인순의 둘째 아들이 물놀이를 하러 갔다가 안타깝게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이 들려온 것이죠. 당시 가족 별장 보트 운행에 사용되었던 전기 케이블이 파손되면서 물에 전기가 흐르고 있었고 그런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한 배인순의 아들이 물속으로 들어갔다가 고압전류에 사고를 당한 것이죠. 재계순위 10위에 머물던 재벌가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어린 나이에 그룹의 파산을 경험했고 부모의 이혼을 겪었으며 이어 어머니가 폭로한 아버지의 스캔들로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받고 곤욕스러운 시간을 견디면서 드라마틱한 거친 파도를 모두 이겨냈는데 하필 즐겁자고 놀러갔던 곳에서 안타까운 사고로 눈을 감게 됐으니 엄마 배인수는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잔인한 고통을 경험해야 했습니다. 밤이 지나면 언제나 새벽이 오는 것처럼 아픈 시간들은 모두 지나갔으니 이제는 좋은 사람들과 소소한 인생의 재미를 느끼며 행복하게 사시길 응원합니다.